반갑습니다. 정동건입니다.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풍수하고 관련된 강의가 참 많이 올라옵니다. 그런데 이제 어떤 강의를 보면은 너무 단편적이고 또 과장되고 선동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.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좀 심각한 소리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물론 제 이야기가 다 전적으로 옳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면은 또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? 자, 아파트 단지 배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. 단지가 넓고 동들이 많습니다. 성냥갑 모양의 그 아파트들, 판상형 아파트라고도 하는데 여기저기 많습니다. 여기 보면은 이쪽 아파트의 모서리가 이쪽 아파트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빨간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나면은 그 교차 지점에서 이렇게 이제 날카로운 모서리가 만들어집니다. 면과 면이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모서리들은 어떤 사람의 기분을 좀 저하시키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당장에는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잠재의식으로 남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모서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. 이렇게 기퉁이가 잘려진 식탁이나 또 명함은 힘도 없고 또 자기 주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. 이 아파트 단지에도 사각형 아파트가 여기저기 있고 모서리들이 다 있습니다.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은 이제 이런 배치도 봐야 되겠지만은 동간의 거리 그리고 이 동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요즘 아파트들은 다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? 나무도 있고 이렇게 숲도 있고 그리고 연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이 완충지대가 있고 또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은 모서리의 공격이 거진 없다고 봐도 됩니다. 제가 옛날에 이제 책도 쓰고 막 그럴 때는 어떤 오행이라든지 오행상생, 오행상극 해가지고 막 한참 여기에 심취해가지고 막 이런 것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더 이론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다가 빨간 나무가 뭐가 있을까요? 단풍나무 같은 거를 심자라고 제가 책에도 쓰기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날카로운 모서리가 오행의 어떤 그 금을 상징하면은 이 쇠의 날카로운 기운을 좀 녹일 수 있는 것은 빨간색 불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제가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아이고 풍수가 이렇게 막 피곤하고 어떤 특별한 원칙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.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모서리가 있다 치자.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옆동의 모서리가 이쪽 아파트를 아주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화분을 두면은 이 기운이 충분히 완화가 됩니다. 불편하지 않습니다. 자, 또 이쪽은요, 좀 더 재밌습니다. 이제 제가 옛날에 책 쓸 때 찍은 사진인데, 여기에 모서리가 보입니다. 가깝습니다. 그런데 이쪽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넝쿨로 된 공 같은 거를 이렇게 걸어 놓으니까요, 제가 이걸 보는 순간, 너무 기분이 편해졌습니다. 이거는 완벽한 비보입니다. 비보가 뭡니까? 모자란 것을 채워서 균형을 잡는 게 비보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단순하게 이런 배치만으로 이 간격이라든지 거리도 자세히 보지 않고 또 중간에 뭐가 있건 없건 그냥 서로 충이 되고 격각살인이 뭐냐 하면서
옛날에 살 때,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올 때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런 충 때문에 생겼다. 이사를 가라.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는 참 몰라서 그러는 건지, 아니면 알고도 고의로 그러는 건지,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이렇게 아파트 두 동 사이에 다른 아파트가 한 동이 있습니다. 이렇게 건물 사이는 이제 바람이 지나는데, 이 바람길을 이 아파트가 막아가지고 풍살이 불고, 그래서 이제 삶에 부침이 많다고 합니다. 풍살이라는 말은 솔직히 어감도 아주 안 좋습니다. 바람에 맞아서 죽는다, 이런 뜻입니까?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. 기는 바람을 따라서 움직입니다. 바람은 이렇게 이제 건물 사이로 불지만은, 건물 사이로 난 길이 있으면은 키가 더 쉽게 움직입니다. 그래서 이제 현대 풍수는 건물과 더불어서 사람과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같이 보면서 이제 기어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. 이 배치도를 보면은, 이렇게 큰 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. 큰 길이 이렇게 나 있고, 그래서 큰 기운은 이렇게 움직입니다. 큰 기운이. 이 두 동 사이는 길도 없고, 그래서 제가 이제 화살표를 좀 작게 그려놨는데요. 아주 작은 기가 이제 움직일 뿐입니다. 예를 들어 가지고요, 이제 이런 길이 있다면은, 이렇게 일자로 쭉 뻗은 길이 있다면은, 이 동 앞에 있는, 이 길 앞에 있는 이 아파트는 소위 말하는 풍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길. 이렇게 또 일자로, 여기는 일자가 더 길고 막 쭉 뻗었습니다. 이런 길이 있는데 이게 또 아파트가 있으면은 또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는 아닙니다. 이거는 오히려 기어의 어떤 세기도 약할 뿐더러 이 아파트에 사시는 입주자들은, 특히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 앞부분이 뚫려서 더 전망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자로 된 길이 있어서 이렇게 기가 이렇게 빠르게 막 일자로 날아들면서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또 여기다가 나무를 심으면 됩니다. 그럼 비보가 됩니다.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할 게 뭐냐면은, 우선 이제 풍수는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. 그리고 적어도 이제 이런 일반 대중들에게 풍수를 논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개별적인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을 먼저 하고, 그 다음에 그 해결 방법, 그리고 근거가 되는 논리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. 방에서 침대를 두는 것에 대해서 참 각양각색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다들 풍수를 한다고 하는데, 이분은 이런 이야기하고 저분은 저런 이야기 하니까, 이거 보는 사람은 아이고 이게 뭐가 맞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? 솔직히 말해서.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. 방위를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, 물론 방위 자체도 이렇게 이제 방문하고 딱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될 수도 있죠. 방위가 이렇게. 그래가지고 이제 방위를 적용해가지고, 나침반에 따른 방위를 적용해가지고 이 침대가 이쪽에 가거나 또 이쪽에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, 또 어떤 분들은 침대를 또 이렇게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.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. 제가 본 일입니다. 침대 헤드가 방의 중앙으로 탁 이렇게 두는 분들도 있었습니다.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쪽이 좋은 방향이라서 그랬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이제 어울리고 좋은 방향 같습니까? 자, 방위표 치우고,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.
그분 말씀은 방문이 이렇게 반쯤 열렸을 때 침대 헤드가 사람이 누워있는 머리 쪽이 보이면 기가 상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면은 아주 좋고 뭐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. 침대가 방문 가까이서 방문을 등지고 있으면요, 사람이 문 등지는 게 아주 유쾌한 일이 절대로 아니거든요. 그러면 불안하고 좀 산만하고 좀 성격이 좀 그렇게 됩니다. 뭐 이렇게 두는 게 좋다고 또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, 또 저는 이 침대가 방문의 대각선 벽 쪽에 든든한 벽을 등지고 있어야 주변의 도움도 많이 받고 이 방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라고 또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. 풍수를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시려는 분들이 요즘에 참 많으신데요. 아이고, 제가 이제 좀 진지하게 풍수 공부를 한다면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으면은 참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.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, 근데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? 선택은 사용자의 몫입니다. 뭐 저는 풍수가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곳에 가면은 기분 좋고 환영받는 느낌이 들고 또 편안하고 또 다시 가고 싶고, 이게 좋은 풍수 아닙니까? 솔직히 이론을 외우고 막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 근데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공간의 생김새를 알아가고 느낌을 알아가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기라고 하는 것들도 공간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어떤 그 특별한 느낌일 수가 있습니다. 이걸 이제 기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, 어, 여러 가지 중에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시고 또 적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이제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풍수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스스로가 이제 알아가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